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정과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그런 장르거든요. 나는 시나리오화하는 작업하는데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시간을 쓴 것 같고요. 그만큼 하고 나면은 이제 뿌듯하긴 하죠. 뿌듯하긴 한데 자주는 할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기획부터 투자금 유치, 시나리오 작업에 캐릭터 개발, 작화 작업을 거친 영상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음악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더빙 작업까지 거치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인데요. 예, 다시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니? 아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하며 수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인간은 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애니메이터라 부르죠.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프리 프로덕션은 기획과 준비 단계로 이야기와 표현 방법, 인력 배치, 제작비 마련 등을 정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스토리보드와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시나리오가 바로 이 단계에서 완성되어야 하죠.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작업은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애니메이션은 바로 훌륭한 그림체에 앞서 훌륭한 스토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에서부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나리오를 1년 이상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색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각색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각색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배우를 뭐 이렇게 연상하면서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캐릭터니까 캐릭터 디자인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캐릭터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놀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의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캐릭터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캐릭터를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인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좋은 애니메이터는 캐릭터를 완성하기 전 오랜 시간을 고민합니다. 그 캐릭터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기라도 하듯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됐을 때 비로소 애니메이터는 캐릭터를 생생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매체의 특성상 캐릭터는 산업과 연관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캐릭터를 만드느냐에 따라 애니메이션 전체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믹하고 뭐 재기발랄하고 웃긴 캐릭터이냐 아니면 철학적인 캐릭터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의인화된 캐릭터로서 동물이 디자인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인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의 문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그 캐릭터의 톤 앤 매너가 성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의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스토리보드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은 영화 촬영처럼 한날 한시에 모든 스태프들이 카메라 앞뒤로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업화된 작업을 다수의 스태프들이 저마다 나누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지침서가 필요한데요. 스토리보드가 바로 그 지침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기획과 캐릭터 개발, 시나리오 작업의 프리 프로덕션 기간만 3년, 총 6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한국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오성윤 감독 총연출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랑으로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200만 관객수를 동원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영화상에서 2011년 최우수 애니메이션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이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기 위해 그려진 원화가 총 12만 장에 달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지만 그 밑바탕에는 바로 애니메이터들의 숨은 노력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과 다른 한국적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진은 직접 한국의 산, 호수, 들판의 모습을 계절별로 수차례 답사를 다니며 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려 1000여 컷에 달하는 배경 그림을 일일이 연필로 드로잉을 해 레이아웃 밑작업을 탄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장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중 오성윤 감독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장면은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애착이 가는 장면이 이제 아기오리가 탄생하고 이제 이종의 엄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늪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기오리를 데리고 이제 늪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거대한 숲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애착이 가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 다른 생명체들을 또 만나내면서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숲을 지나면서 여러 동물이나 곤충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그 공포심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뭐 음악도 되게 좋았고요. 그 오케스트라 음악도 뭐 코리아 판타지 뭐 그래가지고 음악하고 이 그림의 연결하고가 매칭이 되게 잘 된 장면인 것 같아요. 넌 누구니? 애니메이션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때 음악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음악이 영상에 주는 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가워. 아래서 나오던 초록이, 헤엄치던 초록이, 그리고 하늘을 날던 초록이.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라. 그래서 외롭지 않아. 엄마한테
내가 떠나길 바래? 내가 만약 날 수 있다면 절대로 여기 머물지 않을 거야.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초록아, 어서 가서 넓은 세상을 만나봐. 엄마. 영화에 음악이 들어가는 순간 감정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음악 스파팅을 할 때, 그러니까 인아웃점을 잡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음악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리를 해주거든요. 정의를 딱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애매한 감정들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쓰이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은 그 관객이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선을 정확히 딱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보다 이제 음악이 과하거나 또는 못 미치면은 그게 분명히 음악이랑 영상이 확 이렇게 떠요. 한마디로. 떠가지고 이렇게 다가오진 않는데 정말 그 관객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관객 그 감정선이 딱 올라와 있는데 음악이 거기를 딱 받쳐주고 있으면은 그 감동 거의 이제 2배가 딱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또 음악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애니메이션 작업의 특성상 이지수 음악 감독은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 1년을 공들여 곡 작업을 했는데요. 그만큼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음악 안에는 고민했던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특히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음악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적 공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동양적인 매력과 한국적인 서정성을 잘 살려주었는데요. 거기에는 악기의 탁월한 선택도 한 몫을 차지했죠. 숲속 안에 그런 한국적인 자연의 색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프, 그러고 이제 리코더도 사용을 했고, 이제 스트링의 그 피치카토 주법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어떤 자연의 색깔과 초록색이 잘 묻어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숲속의 그런 묘한 느낌과 그런 좀 신비한 느낌과 좀 그 둘의 어떤 경쾌함, 또 그런 좀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좀 그 악기 선택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리코더 중에서도 그 소프라노 리코더라고 되게 그 피콜로 같은 소리가 있거든요. 그 악기를 이용해서 좀 고음역 쪽에 좀 그런 이쁜 소리들을 많이 냈고, 또 그 소프라노 리코더가 되게 빠른 패세지를 쉽게 연주할 수 있어요. 의외로 리코더 치고는. 그래서 그 악기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말고도 그 초록이가 갇혀 있다가 이제 도망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도망 나오는 장면에서 막 팔딱팔딱 이렇게 막 뛰면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장면에 거기서도 그 소프라노 리코더가 되게 빠르게 그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펄짝펄짝펄짝 뛰는 그런 느낌으로 뭐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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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이거.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잘
맞았고 소프라노 리코더가 의외로 되게 많이 쓰였어요. 리코더가. 이지수 음악 감독은 프라하의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의 빼어난 감성과 웅장한 스케일로 애니메이션 음악을 완성하게 됩니다.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또한 이지수 감독의 곡을 코리안 판타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양적 매력과 웅장한 스케일의 조화로 완성된 곡들은 애니메이션 적재적소에 삽입되어 관객들에게 감동의 전율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애니메이션 작업은 결국 음악과 일치되려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사 영화보다 그 애니메이션의 음악이 들어가는 비중이 훨씬 많아요. 거의 만약에 90분짜리 영화라면은 뭐 한 7, 80분 정도가 음악으로 알게 모르게 꽉 채워질 만큼 그만큼 음악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좀 일반 관객들은 잘 귀 기울여 듣진 않지만 그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알게 모르게 많이 그 음악을 넣고 있다는 거 그걸 관객분들이 아셨으면 이제 좋죠. 대장님! 저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오케이라고 할까? 정말인가?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 중 성우들의 더빙 단계는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더라도 더빙 때문에 캐릭터가 잘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해 왔는데요. 그만큼 성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밀도 높은 작업의 완성을 위한 더빙 과정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걸 유인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듯 해외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영상에 목소리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입모양을 맞추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보통 그림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호흡을 가지고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림이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살아있게 표현해 주느냐 그 표현 방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되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나 반드시 살아서 외화 더빙과 해외 애니메이션 더빙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성우들이 외화보다는 해외 애니메이션 더빙을 좀 더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가상 캐릭터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이! 이 건담은 블리츠가 아니잖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성우는 이미 맞춰져 있는 그림 캐릭터와 또 작가가 생각해 놓은 캐릭터를 가장 잘 맞게 이제 상상을 해서 연기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목소리로만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최대한 그걸 이제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처럼 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연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모양이나
액션에 맞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 그게 아무래도 비결이겠죠. 네. 오늘날 하루에도 몇 편의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 더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성우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편집이 이루어지듯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애니메이션 하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중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톱 모션 기법인데요. 이는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입체물이 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Yeah, he's right. 어린 시절 교과서나 노트 귀퉁이에 그림을 그린 후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럴싸한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 바로 스톱 모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톱 모션 제작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재 스톱 모션 영상 제작에 사용될 캐릭터 인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 캐릭터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곧 지켜보게 될 겁니다. 스톱 모션은 캐릭터 인형들을 한두 프레임씩 노출시켜 촬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처럼 물체를 조금씩 옮기고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영상 플레이로 연속해서 보여줬을 때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스톱 모션 제작은 우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인형 캐릭터를 만든 후 이처럼 세트를 만드는 1차 제작 과정을 거칩니다. 촬영 준비를 마친 애니메이터가 인형의 관절을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2차 제작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 작업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은 크게 재료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많이 되는데요. 그 재료가 캐릭터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재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레이라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하고요. 이제 뭐 인형이랑 같은 그 딱딱한 소재의 이제 인형일 경우에는 퍼펫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캐릭터 자체가 클레이 점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클레이 점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점토의 특성상 손으로 만지면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의 변형을 시켜가면서 입 모양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Yo,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봐봐. 커피 한 잔씩 2주만 참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염소와 낙타 양까지 싹 다 보내주자. 아프리카 바로 너와 내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기자.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보통 한 1초 혹은 1초도 못 찍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다 입을 모양을 다 만져주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점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 같은 경우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띄어서 띄면 띄어집니다. 그래서 입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점토의 그런 느낌은 덜하지만 시간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이나 사진을 이용해서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톱모션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 또한 정말 인내와 끈기 그리고 엄청난 작업량을 요하는 일이죠. 이 영상을 얻기 위해 무려 500대의 스마트폰과 1600장의 캐릭터 사진이 필요했는데요. 이 준비 과정만 3주라는 기간이 걸렸으며 촬영 시간만 17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지칠만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정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마치 저의 분신, 아바타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어떤 무언가를 저 대신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런 무언가를 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아함을 얻고 반응을 얻었을 때 그때 가장 큰 매력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죠.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하게 되고 잘못되면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뽀로로, 넌 몸이 왜 이렇게 됐어? 네 마법 지팡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마법 지팡이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을 내한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거장 제프리 카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5,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출은 1억 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 점유율은 2% 정도로 일본이나 미국 등에는 미치진 못하지만은 뽀로로라든지 로보카폴리, 라바 같은 영유아 TV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나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제는 물론 콘텐츠 시장에서도 여타 장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입지는 이미 확고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인재들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경 이 두 개가 키가 다르잖아. 근데 이게 시간대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거지?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지는 네, 저녁 정도로. 뎁스를 그리고 향후 애니메이션 시장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콘텐츠 스쿨은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있어 기획부터 메인 제작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살아 숨쉬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작품은 세계 10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인 브라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본선에 3년 연속 진출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졸업작품 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무척 분주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졸업작품 제작 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거는 일단 푸시오프라고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단편 애니메이션이고요. 9개월 동안 8명의 팀원이서 작업을 했고요. 제작은 일단 풀 3D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좀 대표적인 게 있으면은 이제 리얼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물의 되게 유동적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리얼 플로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를 좀 더 물 같은 느낌, 물속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색 보정을 하고 간지를 좀 더 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된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연스러움과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 장면만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일단 레퍼런스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애니메이터 4명의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했는데 한 진짜 9개월 동안은 거의 계속 보드 타는 영상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이 학내에 거주하며 애니메이션 제작의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의 제작 과정을 통해 국내 3D 애니메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화는 저희가 이제 전투기 공중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주만이나 이런 영화에서는 뭐 진짜 카메라맨이 뭐 비행기에서 동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진짜 실어서 그런 그 기체의 진동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저희는 이제 3D다 보니까 가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한 후에 저희 그 카메라에도 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단조로운 카메라의 느낌이 나왔는데 노이즈나 그리고 많은 진동을 심어줘서 이렇게 좀 실제 그 공중전에서도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질 김준기 감독의 3D 애니메이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야? 3D 애니메이션의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온 작품은 바로 1990년대 제작된 디즈니와 픽사의 토이스토리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순수하게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토이스토리 이후인데요. Oh no. 슈렉, 벅스라이프 등의 걸작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토이스토리 이후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현재 3D 기법을 통해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는 평면적인 2D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넓이와 높이의 영역에 깊이라는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현실감을 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RG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홈의 머그잔 여행이 한국 3D 애니메이션의 혁명을 예고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그야말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유아용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드뭅니다. 유아용 장편 시장이라는 게 그 틈새 시장이고 한번 공략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본 작품이거든요. 근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그리고 유아용 장편이기 때문에 이게 대사가 없이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전체로 한번 진행을 해본 굉장히 그 시험적인 작품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사가 없고 또 짧은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그 모바일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더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재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언어를 몰라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아닐까요? 한마디 대사 없이 귀여운 몸짓으로 모든 생각을 표현하는 빼꼼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시공을 초월한 배경과 함께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세계 공통어인 셈입니다. 국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특징은 그 배우들 보면 그 우리나라 배우들 같으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들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게 되면 세계 어디든지 수출하더라도 별 정한감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 공동 제작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화 마케팅 같은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빼꼼의 머그잔 여행이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어느 나라 애니메이션에도 뒤지지 않는 매끈하고 깨끗한 3D 영상과 흠잡을 데 없는 캐릭터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데요. 5년에 가까운 제작 기간이 소요된 만큼 매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이 모든 게 순수 100% 한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물건을 남기실까요? 현재 RG 스튜디오는 빼꼼 차기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3D 애니메틱스 과정으로 스토리보드의 그림들을 실제 시간에 맞게 편집하여 영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애니메틱스는 본격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액션의 구도와 움직임 등 연출자의 의도를 실무진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보다 좀 더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캐릭터가 있고 이 캐릭터는 각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작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절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2D 애니메이션과 같이 하나의 포즈를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곳이 3D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지만 2D로 먼저 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은 3D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2D로 보여주는 것들은 그 3D 작업을 위한 그냥 기본 작업, 기초 작업, 그냥 뭐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작업하는 것보다 2D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기에는 훨씬 수월하고 또 영화 자체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의미 전달을 하거나 그 뒤에 애니메이터 분들이나 뭐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하실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처럼 2D와 3D가 작품의 색깔과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이는 추세인데요.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3D가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2D에 3D를 합성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2D, 3D만을 사용한 작품들도 제작이 되고 있죠.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쓰느냐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늘면서 새로운 과제도 생겨났는데요. 3D 기술로는 인간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정이나 행동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관념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3D 모델은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계산된 수치와 부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숫자와 양의 개념으로 표정을 표현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이스토리에서처럼 인간 캐릭터의 등장이 최소화된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하거나 벅스 라이프에서처럼 수많은 곤충들만이 등장하는 작품을 제작하여
그 어려움을 그동안 피해갔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법이 바로 모션 캡처인데요. 이 기술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여러 3D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아바타들의 표정이 실제 사람처럼 사실감 있게 표현되었던 비결이 바로 모션 캡처 기술입니다. 모션 캡처는 실제 사람이나 동물의 센서를 달아 그 움직임을 수치적으로 기록하여 컴퓨터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움직임을 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아바타에서는 모션 캡처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켜 배우들의 눈동자와 혀의 움직임까지도 잡아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배우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잡아냈다고 해 이 기술을 이모션 캡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이고 얻어낸 수치는 관절과 근육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션 캡처 기술은 요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 제작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 장비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하얀색 것들은 마커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기에 보이는 모션 캡처 카메라에서 나오는 적외선 조명을 잘 반사시키기 위한 그런 마커입니다. 그 광학식 모션 캡처 카메라를 통해서 이 마커들의 위치들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3대 이상의 카메라가 이 마커들의 위치들을 추적을 하면 3차원 좌표, 즉 이 마커들의 위치와 움직임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커들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인체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션 캡처는 격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잡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실감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션 캡처의 장점은 사람의 애니메이터들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 예를 들면 무술 동작이라든지 또는 운동 동작 또는 댄스 동작 이런 것들을 사람이 재현을 함으로써 그런 재현 동작들을 모션 캡처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가 열리던 날, 제작진도 학생들의 값진 노력으로 빚어진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발표회장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 심사를 위해 참가한 오성윤 감독도 이날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문화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혹은 잘 만든 외국 작품의 버금가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상영될 차례인데요. 이 작품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좀 단편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어둡고 너무 깊은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라 되게 가볍고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은 이 학생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성장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가 조금은 보이시나요? 네, 다음 우수작품상 수상자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항상 선배들을 작년 작품을 또 따라잡고 하는 모습이 되게 선배들로 하여금 후배들이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매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되게 기대되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값진 노력은 또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들의 졸업작품이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또다시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되리란 걸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엄청난 인내와 노동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바로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제의 고통을 잊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만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게 딱 상영을 하고 제가 여기서 웃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감동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관객들이 그런 반응을 해줬을 때가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맛에 애니메이션 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갖다 그 속에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영화가 뭔가를 일방적으로 막 전달해주고 그거를 보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아이와 엄마가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막 우는 아이를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뭐 문화를, 영화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일종의 열린 영화? 뭐 그런 개념? 그런 새로운 그런 모습들이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분이 좋죠, 보기가. 애니메이션은 그냥 성냥개비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이 가진 어떤 마법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무심코 보았던 애니메이션 한 편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한편의 멋진 애니메이션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게 되고 어른들은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판타지를 자유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들의 숨겨진 열정과 노력에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